안녕하십니까. 김선민 TV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은 사회권 선진국 동영상 5번째입니다. 바로 앞서 사회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의 내용들을 열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노동권과 양질의 근로조건을 모든 사람이 누릴 권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하고 활동할 권리, 그리고 사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을 누릴 권리, 어린이의 양육과 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가정에 대한 보호, 그리고 임산부와 아동보호, 의식주를 포함한 적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그리고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누릴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그리고 문화와 과학기술, 예술에 대한 권리.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최근 들어서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들이 있죠. 이 규약이 처음 만들어진 1966년의 분류를 본다면 정보통신 기술이나 교통수단 같은 분야는 과학기술을 향유할 권리 안에 포함될 겁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정보통신 기술은 그저 하나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것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현대사회에서 다양한 그런 권리 영역들이 새로 생겨나고 또 없어지고 하는데 이 규약은 어떻게 이것을 규정을 할까요? 한 조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규약이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는다고 해서 국가가 보장하지 않아도 좋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아야 한다. 즉, 이미 국가에서 보장되고 있는 권리라면 이 규약에서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보장하지 않아도 좋다는 식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정보의 접근권 그리고 디지털과 관련된 권리가 이미 권리로 여겨지고 있다면 국가는 그 권리의 보호, 유지, 증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회권 선진국 좋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냐? 기존의 복지국가라는 말과 같은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같은 말을 어렵게 하냐? 물론 과거 선진 복지국가들이 주로 사회권 선진국으로 이렇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런 권리의 내용들이 사회권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 나라에 살아 숨쉬는 모든 사람들에게 국가가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자, 쉽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어떤 특정한 계층이나 지역 주민에게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고 모두들 생각하시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명시적인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면 모든 사람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누립니다. 그걸 국가가 제한한다면 헌법 위반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다시 건강권으로 대입해 보죠. 건강권을 구현하는 수단은 보건의료 서비스일 겁니다. 하지만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하면 그건 국가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권리로 본다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자, 최근에 인구 소멸 지역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인구 소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은 병원에 가시기 너무 힘듭니다. 또 그 지역에서 산모가 있어서 아이를 낳을 분이 있다고 해도 가실 병원들이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지역 안에서 쉽게 갈 수 있는 병원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보건의료 서비스의 개념으로 본다면 그저 인구 소멸 지역이니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국가가 어떻게 인구 소멸 지역까지 해결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겁니다. 하지만 이걸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본다면 인구 소멸 지역에 사시는 임산부나 어린이, 어르신들은 그 지역 안에서 태어났다면 당연히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할 권리가 생깁니다. 국가와 정부는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분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자, 우리나라에 그런 의무가 국가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또 다른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수년 전에 큰 홍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도 홍수는 반복되고 있고 어떤 지역은 상습 수몰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지요. 당시 대통령은 그럼 그 지역 주민들을 모두 비수몰 지역으로 이사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냥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 주민들을 하나의 권리 주체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지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지금 인구가 감소했든 아니든 그 자체로 역사성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환경에서 계속 살아야 하는, 살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홍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그 지역의 관점에서, 지역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점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멀리서 바라본다면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 보장의 측면으로 본다면 어마어마한 차이를 낳죠. 수몰 지역에 사는 주민들도 자기가 살던 거주 지역에서 홍수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가가 주민에게 해야 할 그런 서비스와 그리고 국가가 해야 할 행동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게 되죠. 우리 모든 영역에서의 권리를 이렇게 대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